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에게 배우고 종교 본연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인데요. 4월은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달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아픔이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제주 4.3 항쟁이 그렇고요. 4.16 세월호 참사, 4.19 혁명까지. 이러한 아픔의 달 종교인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억울한 죽음, 한 맺힌 죽음을 위로하고 다시는 그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로 다짐하고 또 실천해 나가야 할 겁니다. 자, 오늘 그러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원불교 평화운동단체죠. 평화의 친구들 이사장으로 계시는 조성호 교도님과 4월의 아픔을 돌아보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조성호 이사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부터 평화의 친구들 이사장을 맡고 있는 조성호라고 합니다. 현재 변호사고 전북 전주 송악교당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주에 살고 계신가요? 예, 주말이요. 주중에는 서울에 있고 주말에는 이제 전주 내려갑니다. 예, 그 원불교는 어떻게 알고 입교를 하셨어요? 제가 원광대학교 로스쿨 1기인데요. 그게 제가 원래 집안이 불교였다가 원광대 로스쿨 다니면서 부모님 뵙고 이제 교화가 돼가지고 입교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변호사시고 지금 평화의 친구들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평화의 친구들 하면 원불교의 대표적인 평화운동 단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언제 어떤 계기로 설립이 됐고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오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희 사단법인 평화의 친구들은 원불교 삼동윤리교법 정신에 따라서 원불교 청년회에서 2003년에 설립한 평화운동 단체입니다. 현재 외교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며 2012년부터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활동도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쭉 활동들. 네. 대표적인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인도 쓰나미 구호 활동했고, 2006년에 파키스탄 지진 구호 활동,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구호 활동,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 구호 활동, IT 지진 피해 구호 활동 등 해외 활동을 많이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해외 활동보다는 국내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남북한 관계 이제 평화를 위해서 남북 청년 한마음 한걸음 제주 문화 교육 기행, 또 평화통일 교육 활동, 4.3 제주 평화기행 활동, DMZ 방문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활동 내용만 들어도 세계는 하나, 인류는 한 가족이라는 원불교의 세계관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그러한 상황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는 하나, 인류는 한 가족이라는 건데요. 이사장님께서는 요즘 어떻게 좀 느끼고 계십니까? 저희 평화의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정산종사님의 삼동윤리에 바탕한 원불교 교도로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가 한 집안 한 권속 세계 시민으로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상부상종하여 평화 세계 건설에 다 함께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자, 요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세계 각국이 출입문을 닫는 등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의 모범이 되는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원불교 본국으로서 아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예.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 스스로가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으로만 여기고 다른 나라를 도와주기보다는 다른 나라를 따르고 무언가 바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단순히 이제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국가 시스템 면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항상 부러워하고 따라야 했던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앞서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런 시스템을 가지게 된 것은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100년 동안 우리 교도들이 꾸준히 원불교 정신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 같고요. 원불교 교도로서 이런 점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원불교의 개교 정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라는 표에 맞게 원불교가 이제 물질과 정신이 함께 겸전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왔고, 또 우리나라가 다종교 국가로서 종교인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온 덕분에 세계 제1의 도덕 국가로 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제 4월인데 4월은 특히 우리 역사에서 아픔이 많은 달이기도 하죠. 제주 4.3 항쟁, 또 4.16 세월호 참사, 4.19 혁명까지 좀 다양한 아픔들이 있었는데요. 2020년 4월을 맞으면서 우리 사회가 맞이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는 이제 교도로서 이제 4월은 대각교 계절이 있는 달입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표로 우리 원불교는 개교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인공지능의 개발, 4차 산업 이런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로 점점 더 물질문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질문명이 굉장히 발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 간의 교류가 끊기면 물질문명이 고도화되더라고. 그런 물질문명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분명해졌죠.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민주주의가 정착돼서 군사정권의 시대와 같이 이제 눈에 보이는 인권 탄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생계의 위협을 받는 것은 비정규직 및 일원직 노동자 등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계층입니다. 현재 이분들은 현재 말 못할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이러한 경제적 재난 사태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기본소득 등 이러한 저소득층에 대한 문제까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거 아닌가. 이를테면 지금까지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다면 경제적 민주주의 혹은 경제적 기본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더 이상 아픔을 겪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할 때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이번 주 목요일은 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6주기 맞는 날입니다. 진상규명이 잘 되었는가 하는 부분 아직까지 의문이고요. 유족들의 아픔은 여전한 것 같은데요. 제 이사장님은 변호사시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도 이제 딸 셋을 키우고 있는데요. 딸 셋 자녀들이 있는 학부모로서 참 세월호 참사에 생각하면 가슴이 참 아픕니다. 세월호에서 당시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 참사를 당한 아이들을 생각하면 참 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정치권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이제 그만 잊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잊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깊이 반성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상 규명은 끝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주 수요일이 또 총선입니다. 세월호 참사 6주기 전날인데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뜻이 선거를 통해 관철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자, 앞으로 정치가 해결해야 할 평화적인 문제도 많이 있겠죠? 네, 그렇죠. 이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선거라는 국면을 생각한 점은 아쉬운 게 많은데 선거라는 것이 이제 좀 더 평화나 우리 인류사를 좀 더 바람직한 쪽으로 가기 위한 정책 대결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선거가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혐오로 이제 대립과 반목의 더 깊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라는 것이 이제 정선 종사님이 동기연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인종, 민족, 국가, 시족의 구별이 있으나 그 근본을 추구하면 온 인류와 생명이 한 근원에서 나온 동포요. 한 기운으로 연계된 형제라는 점을 깨닫고 실천하는 게 있어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선거에서 이런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평화운동가로서 특별히 정치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전하고 싶다 하는 내용이 있나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 종사님의 삼동유에 나온 것처럼 서로 간의 차이점보다는 모두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우리 정치가 계속해서 서로 대립, 반목이 심해지고 있거든요. 어느 한편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교인분들이 듣고 계시는데요. 평화의 친구들 활동 계획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원래
계획했던 제주도 4.3 평화기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아쉽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거고 이외에 다른 활동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DMZ 평화기행 활동 등 기타 평화활동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원불교 청년회들과 많이 할 것이고요. 이런 저희 사단법인뿐만 아니라 이런 평화운동 단체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평화의 친구들뿐 아니라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후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이 평화라는 것이 참 다양한 그 단체들과의 연대를 꼭 필수로 할 것 같은데 혹시 이웃종교 단체와의 만남 같은 것도 있습니까? 예, 저희가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그를 통해서 각 종교 간 평화단체 혹은 인권단체와 많이 연락을 하고 있고요. 예, 그때 이슈별로 계속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으로 이웃종교와의 연대에도 많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평화의 친구들 이사장 조성호 이사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